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은 4기가 뭐 일부 중단된다, 5기가 일부 중단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투자를 그렇고 다 보면은 뭐 잠깐 하루 이틀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네. 길게 본다 그러면은 항상 굴곡이 있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시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지TV는 평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공장직 판매장 테토 가구, 코리안 소울푸드 3대를 이은 전통 코다리 전문점 코다리백과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은모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예고한 대로 네. HBM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제 한번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HBM이 뭔지 한번 또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요 네. 표가 딱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HBM이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그러니까 D램 여러 개를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반도체,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 처리해야 하는 AI의 필수적. D램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수익성도 높다. 네. D램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신문에 보면 5에서 7배 정도 비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로 하면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 그러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를 쌓는 거예요. 그대로 8층 뭐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12층을 쌓을 건데, 쌓는 실력이 삼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거는 지금 236단을 쌓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성이 잘 쌓는 이 회사가 HBM에서는 SK에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제 6일날 여의도 증권가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HBM이 크랙이 발생해서 전량 불량이 났다는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6일이 무슨 날이냐면 5일날 불법 경영권 승계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6일날 신문에 여러 번 나왔죠. 이재용 회장이 6일날 무죄를 받고, 이제 5일날 무죄를 받고 6일날 어디 갔냐면 중동으로 출장을 떠나는 날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냥 이 악성 루머가 퍼진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막 굉장히 이 HBM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SK한테 밀려가지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적극적으로 전체 불량이 루머라는 거죠. 그런데 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HBM이 돈 되는 게 사실인데 삼성전자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그 HBM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루머가 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밑으로 내려보죠. 네.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HBM 메모리 시장 지각 변동 전망, 삼성전자 선두 오르고 마이크론 급성장. 자, 올해는 HBM 시장이 SK 하이닉스는 여기 보면 HBM3잖아요. 아이스볼트. 네, 아이스볼트죠. 그 다음에 이제 HBM3E는 샤인볼트예요. 우샤인볼트.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SK는 이제 HBM3를 작년부터 납품을 하는데 전량 벌써 이미 계약이 다 끝났고 올해 24년을 생산할 예정인까지 완판이 다 끝났어요. 근데 삼성이 아직까지 이 HBM3 아이스볼트가 올 초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거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아직 그 소식이 공식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선두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SK가 조금 줄어들고 마이크론이 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네. 요게 HBM이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패키징에다가 인터포저라는 기판이 있어요. 네. 예, 저게 중요하죠. 인터포저에 놓고 이렇게 이제 D램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5단으로 네. 이제 위에 보면 이제 4단이죠. 네. 지금은 8단이 쌓여지는 거고 12단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GPU하고 CPU하고 이렇게 선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촘촘히 연결됐네요. 예, 그래서 이게 CPU하고 GPU하고 이 HBM하고 멀어지면은 이게 그 전력 손실이라든가 데이터 손실이 이게 계속 가까이 붙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점유율을 한번 보시죠. 요거 좀 읽어주세요. 자, 좀 키울게요. 특히 2022년 기준 HBM 점유율은 SK 하이닉스는 50%, 삼성전자는 40%, 마이크론은 10% 차이로 큰 차이로 제친 것으로 파악된다. 22년에는 요 정도였었어요. 근데 22년에는 기술 차이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저기에 40%를 차지했는데 저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HBM은 HBM2였어요.
HBM2, 그 다음에 HBM2E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했고 HBM3를 생산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온 그래픽인데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또 한번 내려보시죠. 네. 자, 그런데 요게 작년 거거든요. 가운데 거. 작년에 이제 23년도 아직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은 여기 이제 카빈 인베스터라는 이제 전문 기관에서 했는데 46에서 49, 46에서 49. 그럼 동률이네요. 예, 동률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은 여기 이제 전문 기관은 48%, 각각 48%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은 대략 한 5%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작년에는 점유율로 보면은 삐까삐까한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HBM3 그게 4세대거든요. 그거를 주력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냥 HBM3로 HBM3가 주력이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요게 이제 4세대거든요. 그런데 HBM3E가 또 이제 그 납품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지금 점유율로 보면 대략 46에서 49인데 HBM3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방송을 했던 것처럼 HBM3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그 물량이 최소 수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일부 신문에서 보면은 올해 1월 초에 납품이 된다 그랬는데 벌써 2월 오늘이 8일이잖아요. 명절 지나면 중순 지나는 거고. 중순이 돼버리는데 아직까지 네. 그에 대한 소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유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계원 사장이 뭐라 했냐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죠. HBM 시장은 전체 메모리 시장이 5%밖에 안 된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유율 봐라. 점유율 우리가 좋다. 근데 기술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최신 제품 HBM3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 격차를 자꾸 변명, 외면 이런 걸로 자꾸 메꾸는 건 아니죠. 그죠? 솔직히 인정해야죠. 사실은 지난주에 인정했죠. 다시 한번 보시죠. 밑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조금 한번 키웠어요. 똑같은 그래픽을 제가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겁니다. 24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이게 45%가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SK는 43%잖아요. 43%. 마이크론이 11%. 역전했어요. 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작년부터도 전문기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SK를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죠. 여기 세 줄 한번 읽어보시죠. 삼성전자 점유율은 45%로 1위에 올라서고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43%로 마이크론 점유율은 11%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가 이제 점유율이 45% 올라갈 건데 지금 뭐 칼을 갈고 있겠죠. HBM3, HBM3E, 그 다음에 HBM4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삼성이 하반기쯤에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이제 이 HBM을 치고 올라갈 건데요. 삼성전자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괄 생산. 그러니까 HBM을 생산하고 GPU도 생산하고 이거를 패키징까지 이 3종 세트를 삼성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벌써 이미 엔비디아에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물을 이거 갖고 있어요. 패키징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갤럭시 24 나왔잖아요. 24 나왔는데 여기에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는데 패키징이 새로운 방법을 했거든요. 아주 성능이 좋아요. 그 아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HBM도 패키징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24년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 치고 갑니다. 밑에를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삼성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에 SK 하이닉스는 누구하고요? 닌텐도하고 HBM을 개발했어요. 네. 2013년에. 근데 삼성은 언제 개발했냐? 2년 뒤에 2015년에 개발했어요. 이게 이 역대표예요. 역대표 딱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는 23년 5월에 벌써 HBM3를 벌써 세계 최초로 생산했어요. 12단으로.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를 언제 했냐? 23년 12월에 겨우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늦은 거죠. 근데 얘네들이 5월에 벌써 이 3를 생산했잖아요. 네. 근데 2를 8월에 생산했잖아요. 8월에 3개월 그러니까 만에 3개월 사이에 HBM3에서 HBM3E까지 생산을 벌써 세계 최초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작년 12월에 겨우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HBM3를 했는데 아직까지 HBM3E 얘기가 없잖아요. HBM3 납품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게. 그래서 삼성은 인정을 하고 지금 아주 기술 개발에 앞서고 있죠. 밑에 한번 또 보시죠.
세계 최초를 5개나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되면 26년이에요. 네.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거든요. 후년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39%예요. 네. 그죠? 39%. 저기 24년은 얼마라 그랬어요? 올려볼게요. 예. 45%. 45죠. 예. 이렇게 돼 39%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HBM 26년에 39%라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전체 D램의 39%가 점유율이었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엄청 따라왔죠. 엄청 올라왔네요. 이 마이크론이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이 벌써 HBM3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어느 회사요? 미국 회사예요. 네. 엔비디아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기네 나라 마이크론 걸 써주는 거죠. 같은 뭐 품질이면은 이제 웬만하면 자국 기업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메이드 인 저기 아메리카가 아니라 저기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힘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점유를 깎아먹는데 그걸 다 마이크론에 마이크론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밑으로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4년 올해죠. 올해가 이제 HBM이 39억 달러예요. 시장이 요 정도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7년에는 89억 달러. 228%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이나 SK 입장이나 저기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HB에다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밑에 한번 읽어주시죠. 카빈 인베스트먼트는 최소한 2026년까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모두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내며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 보세요. 지금 많은 전문 기관에서는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HBM이 공급 부족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4기나 5기를 이렇게 슬로우 다운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고가에 정말 현금성 자산이 3조가 있었는데 지금 75조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반도체에서 14조 8,700억을 적자를 봤는데 48조 4천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간에 정말 돈이 좀 말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75조가 있고 올해는 좀 그래도 돈을 많이 벌 거니까 투자를 더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은 4기가 뭐 일부 중단된다, 5기가 일부 중단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투자를 그렇고 다 보면은 뭐 잠깐 하루 이틀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네. 길게 본다 그러면은 항상 굴곡이 있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시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평택 캠퍼스에서는 잠깐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반도체 세계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주춤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하루빨리 이제 재개를 해서 하루 한 개라도 더 생산을 하는 게 급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삼성이 지금 잘 못 나가고 있을 때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가 사장이 좀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신문에라든가 여러 군데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오너들이 이 R&D 투자에 인색했었대요. 근데 경계현 사장은 들어와서 R&D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계현 사장이 말하는 거 쉘 퍼스트, 껍데기부터 먼저 짓는 거죠. 껍데기를 먼저 지어놓고 디램이 좋다, HBM이 좋다, 파운드리가 좋고 그때 장비를 넣어서 공장을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1년에 새로운 팹 하나는 무조건 건설한다.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올해 안에 완성되는 게 뭐예요? 4기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죠? 3기는 이제 작년에 끝난 거고. 그러면은 올해 4기가 끝나면 내년에 뭐가 될 거예요? 5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쉘퍼스트라든가 1년에 뭐 영어인데 제가 영어를 외우지 못해서 1년에 새로운 팹 하나씩을 완공한다는 걸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올해는 4기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5기를 어떻게 돼야죠. 그죠? 5기는 4층이니까 4층 2층이라도 먼저 해야죠. 그죠? 그러면 3층, 4층은 6기라고 뭐 치더라도 그래도 2층까지는 마무리해야죠. 그렇게 본다면은 5기의 중단이 길지 않을 거란 얘기죠. 4기는 뭐 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많은 분들이 우리 EGTV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반도체 평택 캠퍼스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정보를 많이 듣는데 썰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삼성의 관계자들이 전화로 아니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제 명절 전에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부터 연휴이신 분들도 계시고 내일부터 이제 연휴이신 분들 계신데 저희는 이제 연휴 때까지도 열심히 예.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주시는 분들 이제 올 2024년 이제 설 명절 또 가족들분들과 귀성길 뭐 이제 길게 이제 안전하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에 쉬시겠지만 저는 연휴 4일 동안 어느 날 하루 시간을 내서 평택 캠퍼스에 갈 겁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화주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블로그하고 또 그 다음에 연휴 끝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택 캠퍼스를 또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또 찍어드릴 겁니다. 뭐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같집이나 온 가족을 다 저는 저희 고덕신도시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저는 고덕에 있습니다 요즘 내내. 그럼 월요일로 잡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저희가 네. 이제 그때는 뭐 좀 한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희가 평택 고덕신도시 전경과 뭐 여러 가지 일대를 예. 정보를 가져와서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